제 왕자예요? 아니, 이게 왕, 그게 왕자예요. 결국이 왕자야? 이절 되게 좋아. 너무 그럼 왕자네. 왕자. 감동이야. 하나 맞나, 우리? 근데 약간 그거는 아닌데? 안 맞나, 안 맞나. 어디 근데 이거를 녹화해서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근 거 아니야? 내 밤에 일수록 잘 갔는데 그러면 카페를 손으로 갖는다는 거. 아이들이니까 우주 배경, 아니, 지구 배경. 아니야. 너 뭐야? 왜 그리 많아? 나 일생이 못하냐? 자, 네. 아이덱이 뭐다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PT를 만드라고 제가 밤을 꼴딱 샜다는, 아이고. 네. 슬픈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아이덱이 뭐의 약자인지는 다들 아시죠? 네, 저거. 네, 적어놨지만, 인터내셔널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컨퍼런스의 앞머리 글자들을 딴 거예요. 제가 초기 화면, 첫 화면에 네, 로고를 3개를 넣어놨는데,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로고가 요번 인도래. 네팔, 네, 아이덱의 로고죠. 네. IDEC를 약간 그 네팔어를 변형해서, 네, 쓰고, 뒤에 히말라야가 있고,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있는, 네,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2개를 더 갖고 왔는데,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게는 될 텐데, 한국에서 아이덱이 2번 열렸었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덱은 2009년도에 서울과 춘천에서 열렸었고요. 그때 로고예요. 이거는 그 대한학교에 자녀를 보내신 아버님이 그 로고 디자인과 광고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재능 기부로 만들어 주신. 네, 그래서 이렇게 IDC가 모두 다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메시지를 밖으로 퍼져 나간다, 뭐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광명에서 그 광명 YMCA 벽시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벽시학교라 그러면 맨날 사람들이 접시학교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기분 나빠하는데 그 광명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아주 굉장히 건강한 대안학교고 우리나라 초등 대안학교의 1호예요. 그래서 그 벽시학교에서 주최를 했었고, 광명시에 이제 후원을 받아서 했었고, 그때는 그 집행위원회를 벽시학교 졸업생들과 고등부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집행위원회를 꾸렸었어요. 제가 같이 멘토로 붙어서 집행위원 회랑 같이 했었고, 이거는 그 중에 우리 뭐 최민이나 여민이나 소론이처럼 이렇게 디자인 잘하는 친구가 만들었던, 네, 서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디자인한 로고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덱이 학생들이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조직이나 운영도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아이덱의 개최를 제안하거나 실제로 유치해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네, 다 해본 경험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덱은 인터내셔널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컨퍼런스의 약자예요. 네.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 세계 뭐 이런 뜻이죠. 데모크라틱이니까 민주고, 에듀케이션이니까 교육이고, 컨퍼런스는 뭐 회의 정도가 될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민주교육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번역을 해 왔어요. 전 세계 민주교육? 네. 그러니까 대한교육이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몇몇 친구들은 1학기 때 대한교육 탐방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뭐 기독교형 대안학교도 가보고 기숙형 대안학교도 가보고 뭐 네, 또 그 통학형 대안학교들도 가보고 뭐 이랬지만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이 학습자의 자율과 자치, 학습자 주도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을 주로 이제 민주학교라고 부르고 그런 학교들, 민주교육을 지향하는 학교들의 학생이거나 학부모거나 교사거나 학자거나 일반인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누구든이라는 다른 말이겠죠. 같이 매년 다른 나라에서 모여요. 그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야, 니네 학교는 어떻게 하니? 니네는 어떻게 그런 걸 만드니?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광명에서 이 행사를 열었던 건 광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많이 알리자, 뭐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광명에서 열렸었던 거고, 광명이 우리나라 1호 평생학습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이 민주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자. 뭐 이런 취지로 광명에서 열리게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의 민주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을 조금 서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걸 유치하기도 합니다. 이따 뒤에서 더 얘기할 건데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이 이 아이덱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줄줄이 있어서 올해 네팔, 내년 대만, 후년 인도네시아 이게 3년 연속으로 보통 그 이전에는 대륙을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 한 번, 아시아에 있는 나라 한 번, 북미에 있는 나라 한 번 이렇게 대륙을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지금 네팔에서부터 인도네시아까지 3년 연장으로 아시아에서 열리게 됐거든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 국가, 유럽이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좀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데 반해서 아시아에서 이런 목소리가 막 올라오고 있다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아이덱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던 건 아니에요. 아이덱은 그 1997년도에 아이덱이 5회째였는데 93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3, 4, 5, 6, 7. 네, 그래서 5회째 행사를 샌즈 스쿨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안학교에서 주최를 했는데 이때 여학생 둘, 17살짜리 여학생 둘, 17살. 누가 17살? 니네 17살이지. 아, 17살. 네. 여러분들만한 여학생 둘이서 이 행사를 다 준비해서 개최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행사에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제안하고 참가자들이 동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었다고 하고요. 그 전까지는
1회 행사가 이스라엘의 하데라 민주학교, The Democratic School of 하데라라고 하는 학교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데라 컨퍼런스라고 불렸었대요. 1회부터 4회까지는 하데라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열리다가 5회 때 아이덱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뭔가? 인터내셔널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컨퍼런스에서 인터내셔널 뭔지 알고, 컨퍼런스 뭔지 알고, 뛰고 나면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 2005년도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아이덱이 열렸었는데 이때 참가했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아이덱을 뭐라고 정의할 건가? 우리 요 앞 시간에 영어 시간에 우리 책임감의 정의는 뭔가가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될 숙제인데 과제인데 그것처럼 아이덱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을 뭐라고 정의할 거야? 이걸 이제 같이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서 정의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정의가 두 가지인 건데 첫 번째는 학습자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 현장에 있든지 그게 학교든 무슨 센터든 뭐 가정이든 간에 어떤 교육 현장에서든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학습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내 배움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신나는 학교가 내 삶의 주인으로 라고 하는 그 비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 아동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보통은 학교로 대표되는 어떤 배움의 조직이나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그 조직이나 기관에서 뭔가 규칙이나 규제, 우리 신난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나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뭐 정하는 거, 기숙사에서 우리 이 취침 시간을 소등 시간을 몇 시로 할 건가 뭐 이런 게 필요해지니까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조직이나 기관의 소속원인 아동과 청소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정의 과정에 성인들이 내비쌤이 팀장이시니까 내비쌤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장이니까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비와 태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함께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민주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제가 신난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원칙을 신난학교에도 반영하려고 신난학교는 민주학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저도 그 아이덱에 가서 기조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The first fully democratic state school은 공립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전적인 의미에서의 민주학교, 공립학교로서의 민주학교 최초의 뭐 이렇게 타이틀을 썼는데 그거는 우리 신나는 학교도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배움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수업들을 만들고 배움들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가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함께 결정한 것들이 학교의 규칙과 약속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민주교육의 원칙을 반영해서 신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나는 학교가 데모크라틱 스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덱은 199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하데라 민주학과, 아까 말씀드렸던 더 데모크라틱 스쿨 오브 하데라라는 곳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걸 열게 된 그 계기는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1993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다들 들어봤죠? 네. 그 예수님 태어나신, 네. 예수님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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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루살렘에서 다문화 사회의 민주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민주적인 학교들이 몇몇이 이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한 데서는 주로 이제 철학자나 교수나 정치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 발표만 시키고, 정작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고, 그냥 니들은 와서 보고 배워? 이렇게 얘기한 건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들 입장에선 정작 배워야 될 건 니들이잖아. 응?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니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과 니네가 하는 게 약간씩 다를 텐데, 우리도 서로 배우면 좋잖아. 왜 우리한테는 뭔가 이야기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왜 우리를 민주적이지 않은 수동적 학습자로 만드는 거야? 이런 문제 의식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된 몇몇 민주학교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그 하데라 민주학교로 옮겨가서 사흘 동안, 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게 1회 아이들이 된 건 거죠.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얘기 나누는 것도 좋고 경험에서 배울 것도 많고, 이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우리 매년 모이자. 이런 게 의기투합이 된 건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영국에서 모입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2회 아이덱이었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이 아이덱이 열리게 됐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회 행사는 이스라엘의 하데라에서 아주 우연히 열리게 됐고요. 2회 행사는 1회 행사에 참여했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영국에 있는 샌즈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여서 여기서 2회 행사를 하게 되고, 괄호 친 거는 몇 개 나라나 참석했는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4개의 나라의 4개 학교가 모였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한 10개 정도로 늘어나다가, 네, 도쿄 아이덱 2000년도에 도쿄 아이덱에서 한번 확 늘어났어요. 한 10몇 개국으로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미국 아이덱에서 또 한번 확 늘어나요. 그래서 20몇 개,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보통 한 30개국에서 40개국 정도의 나라에서 참가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네, 이스라엘,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영국, 우크라이나, 이거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예요. 네, 그 다음에 영국, 일본, 다시 이스라엘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취소됐었고요. 뉴질랜드, 미국, 인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브라질,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에서 열리고 있죠. 이 중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사람, 뭐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응? 뭔가 여기서 달라 보이는 거. 응? 응. 응. 써머일이 왜 달라 보여? 빨간색이지. 색깔이 다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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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는, 네. 네, 빨간색은,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참가했었던 아이덱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네, 제가 그 다음부터 참여했었던, 네, 아이덱을 쭉, 네, 해놓은 거고요. 네, 2007년도 이후의 아이덱들. 네. 보시면 제가 세봤더니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 20개 정도의 아이덱을 다녔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아이덱만 쫓아다녀도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 네, 네, 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아까 서머힐의 아이덱이 99년도 아이덱이 저한테 처음으로 참가했던 아이덱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네, 2008년도 아이덱은 그 밴쿠버,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렸는데, 이때 아이덱은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맨날 혼자서 참여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대표로 왔다고 내가 맨날 뻥치고 그랬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동참가단을 제가 꾸려서 같이 갈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해서 네, 같이 구성을 해서 갔던 첫 아이덱이었고요. 2009년도 는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네. 제가 집행위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여름에 우리나라 서울과 춘천에서 이 행사를 열기로 하고 준비를 거의 다 했는데 행사 2주 전에 그때 조류 독감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때 2009년도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야? 아니, 두 살 때? 한 살, 두 살? 지금 코로나처럼 그때 완전히 새로운 그 전염병으로 조류독감, 버드플루라는 게 전 세계를 돌았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고 일주일 전까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창원에서 그 국제 합창 대회가 열렸는데 그 합창 대회에서 외국 참가자들이 그 조류독감 감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합창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쫙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질병관리 본부에서 모든 외국 행사들 다 취소해라. 이래가지고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됐어요. 진짜 막 그때도 청소년 기획단이라고 제가 청기단이라고 불렀는데 청소년들 전국의 대안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청기단을 꾸려서 그 친구들이 준비했었거든요. 그 친구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 마지막에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그랬는데 이게 행사 일주일 전이니까 외국에서 한국 아이덱을 참가하겠다고 먼저 들어와서 한국을 여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먼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덱이 취소됐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갖고, 에이, 그러면 와! 그래가지고, 원래 춘천에서 하기로 했었던, 곳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미니 아이덱을 열었었어요. 근데 그때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베스트 아이덱 에버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렇게 소수정예로 너무 재밌게 놀았어. 같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정말 밀착해서 우리도 왜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니까 큰 학교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관계를 못 나누는데 소규모로 하면 되게 관계가 끈끈해지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게 끈끈한 행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아쉽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아이덱을 이렇게 큰 행사를 다 준비해 놓고 못하는 건 너무 아쉬워서 2014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광명에서 채민이가 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2014년도에 채민이는 몇 살이었니?
초일? 그 광명체육관 에서 실내와 그 앞에 큰 광장에서 그 열렸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광명 YMCA 벽시학교가 주축이 돼서 제가 멘토로 붙어가지고 같이 했었던 행사였었어요. 2016년도 아이덱은 핀란드에서 열렸거든요. 이건 왜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계속 같이 갔지. 아까 같이 가기 시작한 건 2009년도부터 아니 2008년도부터 같이 갔다 그랬죠. 2000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내가 핀란드에서 주최를 한다고? 되게 재밌어. 맞아요. 네, 제가 그 기조 강연자로 초대받은 첫 번째 아이덱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99년도에 처음 참가하면서 꿈이 내가 여기에 발표자로 초대받으면 진짜 영광이겠다 생각했었는데, 네, 그 17년 만에, 그 강연자로 초대를 받아서, 우리 뭐 교육 그러면 핀란드 교육이 제일 좋아 이런 부러워 배워야 돼 이런 얘기하는데 핀란드 아이덱에 그 강연자로 초대받게 돼서 되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는 왜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맡은 학교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첫 아이덱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참가자들이 이렇게 학교 단위로 올 때 제 친구들이 교장 선생님인 학교들에서 우리 학생들이야라고 얘기할 때 나는 학생이 없는데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 요번엔 가서 우리 학생들이야라고 소개할 수 있는 첫 저한테도 아이덱이라 꽤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는 대만에서 열리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2025년도는 인도네시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덱이 물론 전 세계에서 막 30몇 개국에 막 500명, 600명씩 모이는 행사라서 되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매년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행사에 참가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1년 동안 빡세게 돈 모아가지고 한 방에 아이덱 갔다 오느라고 다 날리고 또 그 다음부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내년 아이덱을 갈 자금을 모으고 이렇게 다니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죠. 특히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아 지역 여기저기서의 이 민주주의, 홍콩 사태도 있었고, 홍콩에서도 지금 굉장히 아이덱을 유치하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민주화의 목소리들이 막 아시아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별로의 어떤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대륙별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지역별로 좀씩 이렇게 같이 모여보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일 먼저 유럽에서 지역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유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국의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에서 만들어지고 남미에서 만들어지고 제일 늦게 아시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대만에서 휴메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개최를 해서 2016년도에 AP덱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시아 퍼시픽. 그 우리 호주, 뉴질랜드 이쪽까지 다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의 그 행사가 2016년도에 열렸고 그 다음에 일본, 인도, 호주,
그다음에 네팔은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열렸고, 네. 그리고 이제 영국. 이 서머힐이 이 민주학교에게는 꽤 의미 있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해서 서머힐에서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글로 가자. 서머힐이 이때가 100주년이었어서 네,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민주교육의 100년을 함께 좀 기념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자라고 해서 아시아는 아니지만 서머힐에서 같이 모였었고요. 이 AP덱이, 아이덱이 아시아에서 열릴 때는 AP덱은 따로 열지 않고 아이덱에서 모인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아이덱을 열 때 거기에 같이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의미로 네, 아이덱에서 모이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AP덱과 아이덱이 같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인도, 내년에 대만, 후년에 인도네시아까지 아이덱과 AP덱이 네, 같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아이덱이라고 하는 행사는 네, 아주 민주적인 무두무미의 조직이에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덱의 사무국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어 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라고 하는 건 스위스에 본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무총장도 있고. 그러면 아이덱의 사무국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들 물어봐요. 근데 아이덱은 무두무미의 조직이에요. 대표가 없어요. 사무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매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큰 행사를 열어왔다는 것도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매년 아이덱이 열리면 올해부터 2년 뒤에 혹은 뭐 필요할 때는 3년 뒤까지 정하기도 하는데 보통 2년 뒤에 어느 나라에서 누가 주최할지만 결정해요. 그러면 그걸 맡은 데가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서 어느 도시에 어느 장소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래?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조직이에요. 나도 20년 이상을 여길 다녔지만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네. 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전쟁 때문에 안 열리거나 전염병 때문에 못 열린 적은 있어도 네. 뭐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가 돼서 망한 적은 없어. 잼버리보다 나아. 잼버리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권적인 잼버리처럼 중앙 집권적인 곳에서 준비하다가 망할 위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민주적으로 다들 그냥 각자가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절대 안 망할 수도 있다는 네. 오히려 역설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덱을 주최하겠다고 지원하려면 최소 2번 이상의 아이덱을 연속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아이덱의 진심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소론이가 왔는데 제가 할게요 뭐 이랬다가 내년부터 사라지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네, 최소한 이 사람이 아이덱을 준비할 만한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2년 동안은 참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2년 이상 참가한 회의에서 내후년 거를 정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뭐 잼버리도 그렇고 뭐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 같은 것도 한국에서 열겠습니다. 뭐 이렇게 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투표해 갖고 결정 나잖아요. 아이덱도 그런 방식으로 열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009년도 한국 아이덱을 개최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밴쿠버에 가서 제가 왜 한국 참가단 다 단체로 끌고 간 첫 아이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대규모로 가갖고 한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했던 거고 2012년도에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미가 아니고 중미예요. 카리브해. 네. 캐리비안은 용인에 있지 않고요. 네. 북미와 남미 사이의 섬나라들, 쿠바,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옆에 푸에르토리코가 있어요. 와, 거기까지 갔는데 멀어 죽는 줄 알았어. 24시간 걸렸어.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그 푸에르토리코 아이덱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한국이 유치하게 됐던 거예요. 한 학교의 교사이거나 학생들, 하나의 단체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할 수도 있어요. 2009년도 한국아이덱은 대한교육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대안학교들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아까 제가 청기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청소년 기획단이 공동으로 꾸렸던 거고 2014년도 아이덱은 벽시학교라고 하는 한 학교가 주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자율에 맡겨져 있고요. 언제 개최할 건지, 얼마 동안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돈을 얼마나 받을 건지, 누구한테서 그 펀딩을 받을 건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모두 다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요. 거기에 주최 측에다가 이 권한을 주는 거죠. 네가 알아서 준비해. 다만 오픈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중요한 프로그램들만 짜놓고 나머지 시간들을 다 비워놔요. 그러면 그 비워진 시간과 공간, 우리 예를 들면 여기 2층 교실들을 다 비워놓고 1교시에는 한울실에선 뭐가 열린다. 2교시에 장영실에선 뭐가 열린다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를 열고 그러면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 신청,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모여서 같이 만드는 이런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뼈대를 세우지만 나머지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같이 채운다. 개념.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덱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민주교육적인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행사가 되는 거죠. 보통 일주일 정도들을 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사전 사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프로그램으로 아슈람하고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고 원래 공식적으로는 히말라야 아이덱이라고 해서 우리가 히말라야 하이킹할 그 지역에서 사후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될 거고요. 한국 아이덱 2009년도 할 때는 원래 사전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었어요. 그래 DMZ 투어. DMZ 투어를 사전 프로그램으로 기획했었고, 진짜 반응들이 좋았어요. 신청자 엄청 많았는데 딱 그 시기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결국 못했지.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사후 프로그램, 그래서 한국 대안학교 탐방, 그래서 광명에서 이렇게 그 외국인 참가자들을 다 저기를 자매결연을 맺어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대만에서 온 사람들은 신한학교랑 자매결연, 뭐 일본에서 온 사람들 중에 도쿄 슈레 학교에서 온 사람들은 뭐 제천간디랑 자매결연. 그래서 그 광명에서 행사 끝나고 대만 사람들을 우리 학교로 다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3박 4일 동안 뭐 안성 구경도 시켜주고 신한학교에서 같이 놀고 뭐 이러는 사후 프로그램을 했었어. 2014년도에. 그래서 그것도 역시 주최 측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전 프로그램을 사후 프로그램을 기획할 거냐도 자기네들 자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즐겁고 신나는 행사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들 제가 어젯밤에 막 이렇게 졸린 눈을 지금 체린이처럼 뜨면서 아니 채민이 체린이는 누구니? 혜린과 채민. 그러게. 예, 그 어저께 막 졸린 눈을 막 겨우 뜨면서 사진들을 찾는데 너무 많아갖고 사진이 제가 20년 동안 참여한 아이덱 사진들이 좀 많겠습니까? 너무 졸려갖고 도저히 이걸 뒤지고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대충 몇 개만 추렸어요. 네. 2005년도 베를린 아이덱 개막식 사진들이고요. 요 두 개는 저거는 그 호주 아이덱 맞지? 예, 호주 아이덱 때의 개막식 사진이에요. 주체가 된 컬럼비나 학교, 컬럼비나 스쿨이라고 하는 곳의 아이들이 축하 공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아마 베를린 아이덱 때 시간표였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픈 스케줄, 오픈 스케줄, 오픈 스케줄 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채우는 거. 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공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교시는 오픈 스페이스지만 1, 2교시의 공간이 시실 날실 뭐 한울실, 어울실, 장영실 뭐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를 이렇게 붙여놔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실에 몇 교시를 쫙 펼쳐 놓으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나는 학교의 워크숍 딱 그러면 그 밑에다 사람들이 나도 같이 나도 할래 이렇게 사인업을 해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건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광명 아이덱 때 사진이고요. 이거는 어디였더라? 네, 네, 어느 나라인가에 네. 네. 그리고 이거 우리 주열기 하듯이 매일 아침에 아침 열기를 하기도 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주최 측이 결정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아침 열기를 할래 이러면 이제 아침 열기 하면 뭐 초록생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나 스트레칭 잘하는데 따라해 볼래?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막 스트레칭하면 같이 막 하고 요가 동작 막 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오늘 이런 있을 일들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우리 주열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이런 아침 열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연들이 있기도 하죠. 네. 이분은 그 우리 학교 홍보 영상에서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서머힐 교장 선생님. 네. 이 조이 레데드라는 분이시고, 이분은 제가 아이덱에서 만난 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셨는데, 아까 제가 영국의 샌즈스쿨이라고 얘기했었죠. 설립자셨어요. 데이빗 그리블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너무너무 슬펐고 코로나 때라서 또 가보지도 못했고 너무 슬퍼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뭐 이게 대한교육이 영국 서머힐을 기준으로 해도 100년씩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봤자 대한교육의 역사가 한 뭐 2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래봐야 뭐 한 60대, 뭐 70대, 많아야 70대 뭐 이런데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오신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혹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험치들이 쌓여 있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고민들이 굉장히 쉽게 좀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게 이 아이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 묘미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싶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전체 강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통역기들을 가지고 뭐 그 주최 측이 예산이 되면 동시 통역사들을 불러다가 쓰기도 하고,
우리는 요번에는 동시통역사가 네팔에서 제공이 안 돼서, 네, 아마, 제가 순차 통역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제가 이게 통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냥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머리로는 계속 번역을 하면서 입으로는 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문 통역사들도 2시간 이상을 통역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전문 통역사도 아니라서 이게 완전히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루에 한 세션 이상을 통역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울산 공중에서 네팔어 한국어를 하시는 분을 통역사를 좀 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분이랑 이렇게 좀 교대로 할 수도 있고, 네, 해서 우리도 지금 이 수신기들을 다 대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송수신기를 가지고 가서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에 꽂고 있으면 네, 들리게 그렇게 할 거고요. 너무 신기하다. 네, 다양한 워크숍들이 열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게 베를린 아이덱 때인데 대안교육에 대한 대담 이분은 되게 베를린 독일의 손석희쯤 되는 굉장히 유명한 언론인이시래요.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의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대담하는 거, 대안교육이 왜 중요하지? 이런 민주교육이 왜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세계의 대안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라는 세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일본 학생, 뭐 미국 학생, 독일 학생, 영국 학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아마 이스라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 뒤에 일본 선생님이 일본 학생한테 일본어 통역해주고 있고 여기 이스라엘 선생님이 이스라엘 학생에게 히브리어 통역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네, 대안학교의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학교에서 지내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워크숍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게 몸으로 노는 워크숍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열려요. 이분은 뭐라 그러지? 공동체 놀이? 비경쟁적 공동체 놀이 이런 거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뭔가 같이 만들고 세우고 막 이렇게 서로의 몸을 이용해서 노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이렇게 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자세로 저는 우리 신한학교 공동체회의도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앞만 바라보는 구조 말고 좀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좀 자유롭게 누구는 바닥에 앉기도 하고 뭐 들어 눕기도 하고 하면서 회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요번에 가 보시면 또 좀 회의가 이런 식으로도 회의를 할 수 있구나라는 분위기들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들을 소개하는, 여기는 미국에 있는 빌리지 스쿨이라는 학교가 자기네 소개하는 장면이고요. 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저예요.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젊죠. 네, 이때 이제 산학교라고 하는 어디지? 부천에 있는 초등대안학교인데 산학교 애들이 학교 소개하는 워크숍을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한다고 저보고 통역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통역으로 섭외돼서 산학교 소개 세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 나라의 대안학교들을 탐방하는 행사가
있기도 해요. 이거는 호주에 있는 커럼비나, 시드니에 있는 커럼비나 대안학교에 제가 맨날 한국에서 저 혼자 참가해서 제가 한국 대표로 왔다고 뻥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표와 일본 참가단이 같이 가가지고 제가 일본 팀 사진 찍어준 거. 다 일본 사람들. 그래서 신나는 학교 표지판도 뭐 이런 거 좀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싸. 태교 같은. 그리고 이거는 같이 이렇게 문화 탐방들을 다니게 우리도 요번에 뭐 히말라야 하이킹도 가고 문화 행사도 문화적인 유적지들도 가서 보고 할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성경의 갈릴리 호수라고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는. 아하. 그 성경에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호수인데 바다만큼 넓다는 의미예요. 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서 유람선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 공연들도 해요. 이거는 언제 때냐? 이게 호주 때인가? 우리가 요번에 갈 네팔의 그 스리 아우로빈도 요가만디르 아슈람에서 온 여학생이 네팔 전통춤을 공연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한국 공연도 있었습니다. 얘네가 아마 아까 산학교 초등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아요? 그죠? 외국 애들한테 윷놀이 가르쳐주고 같이 윷놀이 뭐 이런 전통놀이 워크숍들도 열리고요. 이렇게 거리에서 캠페인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교육 일반 학교들이 교육을 주입식으로 시킨다면 우리는 자율적으로 한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일반 학교와 이 민주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런 편말을 들고 같이 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문화 공연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년 동안 참여했던 중에 제일 신나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스 밴드가 와가지고 전 참가자가 다 이렇게 손잡고 춤추고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베를린 아이덱 자체가 되게 숲속에서 열려서 되게 재밌었어요. 장기자랑들도 합니다.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는 애도 있고, 같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이게 대만 팀이었나? 일본 팀이었나? 뭐 그렇고, 이렇게 뭐 저글링이라고 그러죠. 자기 묘기를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잖아요. 오픈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10개 공간이 열린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우리가 4개 세션만 생각해도 또 야간 세션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에 5개 시간표가 있다고 하고 10개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하루에 50개의 프로그램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좋은 거 그냥 아무거나 가서 보거나 자기가 열거나 해도 되지만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원하면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과 같이 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카페테리아 공간들이 항상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과 그냥 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냥 릴렉스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즐기기 나름이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햇쌤 강연은 언제?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포스터만 나왔다고 보내줬거든요. 혹시 본 사람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제 날짜가 며칠로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 날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아이들 기간 중에 하루 가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귀여우니까. 네. 아, 텔레토비? 둥근 애가. 네. 네. 그때 영국 가셨을 때는 약간 텐트 시골 하셨잖아요. 네. 이번 네팔은 어떤지 알아요? 이번 네팔은 그 여러 가지 숙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텐트에서부터 아주 고급 호텔까지 있는데 우리는 약간 네, 약간 가정집 같은 곳을 우리한테 배정해 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잖아요. 네. 다 같이 살거나 아니면 두 집으로 찢어져서 지내거나.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 분이서.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서 아마 원룸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부엌이랑 방 두 개 딸려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네, 어느 방에 어떻게 배치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침대 다 있어요. 이번엔 침대 있대. 저는 거리도 있어요. 침대에서 안 돼. 소련인 변기에 앉아서 자요. 앉아있더라고요. 왜 듣지도 못하게. 또 질문 있나요? 네, 없으시면 일단 여기서 오늘 아이덱 워크숍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변화를 이용할 수 있는.